이 앞 시간에 원천부 텍스트에서 결속성의 제어 중심이 57에 나타난 천칙, 하늘의 법칙, 대상, 본, 근본하라, 움직임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거시구조 1의 1차 개념이라 하였습니다. 원천부에서는 1차 개념의 사실을 바탕으로 2차 개념에서는 천칙, 하늘의 법칙, 대상, 본, 근본하라, 움직임에 따르는 사물인 물과 사람으로 나누어 1차 개념에 충실한 물의 현상에 대해 말하고 2. 1차 개념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 말하며 3. 1차 개념에 충실했을 때 나타나는 사물의 현상과 4. 사람이 어떻게 1차 개념에 충실할 수 있는지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천부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천부 전체는 따로 제목 밑에 있는 설명란에 넣어두었습니다. 필요할 때 더보기를 누르면 원천부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1차 개념에 충실한 물의 현상에 대한 2차 개념을 살펴보면 2차 개념에서는 하늘의 근본을 둔 물의 위치와 근본이 있는 까닭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천부 01, 02 오직 땅 속에 물이 있는 것은 천일이 북쪽에서 생기기 때문이다에서 보면 01 하늘의 근본을 둔 물은 땅 속에 있고 땅 속에 있는 물이 근본이 있는 까닭은 02 천일이 북쪽에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리학에서 말하는 음양오행의 바탕을 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생의 학기류 편에서는 주자의 말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태극이 있다. 태극이 움직여서 양을 낳고 고요하여 음을 낳는다. 양의가 성립된다. 양이 변하고 음이 합하여 오행, 수, 화, 목, 금, 토를 낳는다고 합니다. 오행은 방위와도 관계합니다. 수는 북, 화는 남, 목은 동, 금은 서, 토는 중앙과 관계합니다. 북쪽은 오행으로 보면 수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까닭에 01, 02 오직 땅 속에 물이 있는 것은 천일이 북쪽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03 하늘의 법칙에 근본한 것은 무궁하니 05 솟아오르는 한 샘물의 모습은 07 애초에는 물이 졸졸 솟구치지만 04 쉼없이 흘러 08 천지에 다 넉넉하며 13 곡신과 같이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10 비유하자면 사람의 몸에 피가 도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에 땅속의 물은 근본이 없는 오목한 땅에 고인 물과는 다르다는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제사의 법전에서도 근본을 숭상하여 반드시 황하에 먼저 제사하고 바다는 뒤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 개념에 충실한 물의 현상에 대해 말한 것으로 이들이 거시구조 2의 2차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시구조 2의 2차 개념, 즉 1차 개념, 천칙, 하늘의 법칙, 대상, 본, 근본하라, 움직임에 충실한 물의 현상은 화면의 144와 같은 결속성을 가집니다. 다음으로 이 1차 개념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의 행위에 대한 2차 개념에서는 1차 개념에 충실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56.
먼저 경으로서 근원을 함양해야 합니다. 20. 그리고 평소에 덕행을 쌓아야 합니다. 19. 그 까닭은 물이 웅덩이에 흘러와 채우고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21. 또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궁구해야 합니다. 22. 그래야만 천리에 도달할 수 있고 23. 천리에 도달하면 온갖 이치가 본성에 갖추어져 있으므로 24. 그것을 깨달아 다 활발하고 생기 있게 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25. 필요로 하여 취하여도 남음이 있는 것이 26. 마치 물이 지하에서 솟아나오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17. 그래서 공자는 자주 물을 일컬었고 18. 맹자는 공자의 말을 근본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서자를 인도한 마음을 믿겠구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2차 개념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의 행위에 대한 2차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시구조 2의 2차 개념, 즉 1차 개념, 천칙, 하늘의 법칙, 대상, 본, 근본하라, 움직임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의 행위는 화면의 145와 같이 거시구조 2의 결속성을 가집니다. 다음으로 3. 1차 개념에 충실했을 때 나타나는 사물의 현상에 대한 2차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3. 1차 개념에 충실했을 때 나타나는 사물의 현상에 대한 2차 개념에서는 하늘의 법칙에 근본하면 결과로 27 흐르는 냇물과 무궁한 조화를 아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용장구 30에서 인용한 것으로 이에 의하면 흐르는 냇물은 작은 덕이고 무궁한 조화는 큰 덕이니 이들이 아울러지면서 서로 해치지 않는 가운데 만물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법칙에 근본하면 29 길고 오랜 것과 넓고 두터운 것이 짝짓게 되는데 31 여기에 성실함이 자연스레 있어 30 이러한 이치로 만물의 다양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32 그 다양함이 은하수처럼 아득하여 헤아릴 수 없고 33 그 다양함의 깊이가 하늘 연못으로도 비유할 수 없어 34 다만 물고기가 큰 물에서 뛰는 것으로 비유하였다고 합니다. 길고 오랜 것과 넓고 두터운 것은 중용장구 26에서 인용한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 넓고 두터운 것은 만물을 실은 것이요 높고 밝은 것은 만물을 덮는 것이요 길고 오랜 것은 만물을 이루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 29 길고 오랜 것과 넓고 두터운 것이 짝짓는다는 것은 만물을 실은 땅과 만물을 이루는 것이 짝지어졌다는 것으로 이로써 만물을 이루게 되니 여기에서 성이 자연스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 중용장구 25에서는 스스로 자기를 이룰 뿐만 아니라 만물을 이루는 것이라 하니 만물이 이루어진 데에는 이 성이 자연스레 있기 마련입니다. 또 하늘의 법칙에 근본하면 35 큰 근원이 곤륜산에서 발원하여 36 온 천지 사방에 퍼지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37 큰 물결이 되어 하늘에 닿을 듯이 도도히 흘러가면 38 결코 물길을 바꾸거나 흐리게 할 수 없고 39 태양이
땅을 태울 듯이 강렬해도 40 한 바가지의 물도 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 1차 개념에 충실했을 때 나타나는 사물의 현상에 대한 2차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시구조 2의 2차 개념, 즉 1차 개념, 천칙, 하늘의 법칙, 대상, 본, 근본, 하라, 움직임의 개념에 충실했을 때 나타나는 사물의 현상에 대한 거시구조 2는 화면에 보이는 146의 결속성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4. 사람이 어떻게 1차 개념에 충실할 수 있는지에 대한 2차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군자는 위에서 말한 사물의 천지하육을 도와 천지와 더불어 참여하여야 될 터인데, 그러기 위하여 군자는 극진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41. 군자가 극진함에 이르는 것은 42. 근본을 세우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이 어떻게 1차 개념에 충실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먼저 학문을 쌓아 두텁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3. 학문이란 쌓지 않으면 두터워지지 않는 것이기에 학문을 쌓아 두텁게 하지 않고 하늘의 법칙과 근본 등을 말하는 것은 44. 비유컨대 오줌을 받아 바다를 묻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쌓이고 두터워진 학문은 45. 신령한 뿌리가 마르지 않으면 46. 천하를 적시고도 마르기 어려운 47. 덥지 않은 샘의 차가운 물처럼 48. 온갖 두레박으로 퍼내어도 여전한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학문으로 근본을 삼아야 하는데 52. 학문으로 근본을 삼아 경을 이루면 53. 미혹의 감정이 마음을 능히 어지럽히지 못하나 그러지 아니하고 50. 마음으로 세상 만사에 대응하면 51. 온갖 미혹의 감정이 마음을 흔들고 도두게 된다고 합니다. 51. 만약 미혹의 감정에 빠지게 되면 근본인 성이 없어지고 55. 미혹의 감정에 마음이 어지럽혀지면 성의 쓰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4. 사람이 어떻게 1차 개념에 충실할 수 있는지에 대한 2차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시구조 2의 2차 개념, 즉 1차 개념, 천칙, 하늘의 법칙, 대상, 본, 근본, 하라, 움직임에 사람이 어떻게 1차 개념에 충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시구조 2는 화면에 보이는 147의 결속성을 가집니다. 미시구조는 거시구조 2의 2차 개념 결속성을 모두 합하여 보이는 것인데 이는 길어서 화면에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미시구조는 이 강의 교재로 쓰고 있는 남명조식 언어의 분석의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로써 원천부 텍스트 분석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남명 선생의 민안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